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거운 포토샵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의 선택 영역과 그리고 선택 영역을 응용해서 입체적인 색상을 채워서 2차원의 평면이지만 3D의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포토샵 인터페이스 화면을 제가 펼쳐놨는데요.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섹션 있죠. 이 섹션에 있는 것들은 이동과 선택과 뭐 자르기와 이미지의 어떤 전체 크기라든지 선택, 이동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항목들은 이미지 조정, 이미지 리터칭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 정보를 바꿔주는 것들, 그리고 아래 요 섹션은 4개 있죠. 펜툴, 타입, 그 패스를 선택하는 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벡터 툴, 컴퓨터 그래픽에서 벡터 도구의 힘을 얻어서 그 점과 점을 연결한 패스 경로 안에 색을 채우고 테두리를 주는 그런 이미지 표현 방법의 툴들을 여기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정지해 놓고 한번 눈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포토샵 인터페이스에서 그 주요 창들 있죠. 각각의 명령과 관련된 뭐 레이어에 관련된 창, 패스에 관련된 창, 캐릭터에 관련된 창, 해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포토샵 보시면 윈도우 항목에 다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누르면 캐릭터를, 즉 글자를 하나하나 제어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유사한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 걸 우리가 패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능들이 있는 패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윈도우 항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항목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인포. 자, 그러면 오늘은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매뉴얼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요 아이콘 보이시죠? 뒤에 있는 거는 도화지의 색상, 앞에 있는 거는 내가 칠하고자 하는 색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작게 지금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컬러 피커에서 포그라운드라고 나와 있죠. 포그라운드는 여기 튀어나와 있는 그 색상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내가 칠하고자 하는 색상. 자, 캔슬하고 뒤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면 백그라운드 컬러, 도화지의 색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흰색으로 우리가 세문서를 설정하게 되면은 도화지의 색을 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은 흰색이고 투명 도화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도화지가 없네요. 그죠? 자, 그럼 파일 뉴 하시고 뉴하고 떴을 때 지금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 콘텐트 이게 이제 도화지의 색상이죠. 그래서 이 도화지의 색을 화이트로 할래, 블랙으로 할래, 또는 당신이 원하는 색으로 할래, 투명한 걸로 할래. 그냥 커스텀을 해놨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도화지 사이즈 여러분도 좀 따라해 보세요. 500, 500 디폴트. 자, 그 다음에 단위 중요하다고 했죠. 픽셀. 그 다음에 해상도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거는 72, 그리고 인쇄용은 150 이상. 자, 우리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컬러 모드 RGB. 자, 이렇게 놓고 자, 크리에이트. 그리고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요 500 곱하기 500의 72 항목을 저장해 놓겠다는 얘기예요. 프리셋 디테일에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세이브 프리셋. 그래서 지금 나만의 고유 도화지를 미리 세팅을 해 놓겠다. 저장해 놓겠다. 그럼 언제든지 이 500 곱하기 500 사이즈의 이 세팅한 문서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컬러 실습이라고 할까요? 컬러 실습. 이렇게 하고 세이브 프리셋 하면은 여기 요 문서가 이 도화지가 이제 항상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도화지가 흰색이죠. 여기 지금 보세요. 도화지의 흰색. 자, 그리고 컬러를 선택하는 거는 포그라운드 컬러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 색상 모두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칠하기 도구에는요, 지금 매뉴얼 정리해 드린 거 보시면 이 페인트 통 모양의 그 페인트 버킷 툴이랑 이 그라디언트 툴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이 브러쉬 도구. 그 드로잉할 수 있는 도구에는 브러쉬와 펜슬 도구가 있는데요. 브러쉬는 이렇게 외곽선이 부드럽죠. 지난주에 배웠던 페더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거고요. 펜슬 도구는 앞서 살펴본 브러쉬 도구보다는 외곽선이 좀 샤프, 좀 그 분명한 특징을 가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술 시간에 배운 적 있잖아요. 그 화성지에다가 이렇게 먹물 묻혀가지고 쫙 한번 선을 긋게 되면은 외곽선이 부드럽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종이 위에다 드로잉을 하면은 샤프하고 그 느낌을 이렇게 포토샵에 있는 이 두 가지 도구가 이제 주요 도구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그라디언트 도구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사각형의 음영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을 그라데이션 섞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색이 블랙 앤 화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색을 편집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파일 저장이 2에서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항상 이 작업 열심히 했는데 저장이 안 되고 삭제되거나 그 소실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저장을 필수적으로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포토샵에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세이브, 세이브 에즈, 세이브 포 웹이라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거는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장 파일 형식은 PSD, JPG, GIF, PNG 이 대표적인 이제 이 방식인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파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PSD는 포토샵에서만 편집 가능한 파일 형식이고, 그리고 JPG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파일 형식이죠. 웹에서 돌아다니는 거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세이브하게 되면은 저장되지만 이미지 손실을 굉장히 즉 굉장히 압축을 시켜서 웹상에 업로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대신 굉장히 그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 이미지라 그냥 보기용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GIF, PNG 파일이 있는데 보통 배경이 투명하게 해서 그 뒤에 겹쳐지는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를 보이게 할 때 이 GIF나 PNG를 많이 쓰는 편이죠. 자, 그리고 제가 포토샵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축키 여기 화면에 정리해 드린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미션,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할 본격적으로 할 실습은요. 바로 이 2D 그래픽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미지가 보이시죠?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미술학원이나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빛의 방향을 읽어서 2차원의 종이라든지 우리가 드로잉을 할 때는 평면상에다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면상의 입체적인 형태를 어떻게 하면 현실감 있게 표현하느냐가 그림 그릴 때의 주된 그 목표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우리가 종이 위에 있다가 이렇게 정밀 묘사하듯이 원뿔과 정육면체와 굴을 라인으로만 표현하면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과 미드 섀도우,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섀도우 영역까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드로잉을 해서 더
더 짙거나 옅게 그리는 연습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포토샵은 3D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완성하실 게 바로 요 세 가지인데요. 이거 보시면 어때요? 마치 3D로 표현한 것처럼 잘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 고민들을 먼저 하셔야겠죠? 자, 원뿔. 자, 요거 보시면은 삼각형의 원뿔의 형태인데 밑에를 동그랗게 연출을 해야 되네. 무엇보다 색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보니 단색을 넣어주면 안 되겠네. 여기 뒤에 지금 그림자도 있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배울 게 굉장히 많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겨우 사진 편집 제가 과제 내드렸는데 그것도 힘든데 교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큐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기본 형태가 사각형의 면이 있네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두 개를 응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대신 빛의 방향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감쪽같이 색 표현을 각각의 면에 따라 빛이 떨어지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림자 들어갔죠? 그리고 원뿔이네요. 자, 구의 형태에다가 이것도 역시 단색이 아니라 입체적인 컬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림자까지 또 처리를 해줘서 더욱더 우리가 3D의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입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부터 만들어 볼게요. 구가 제일 쉬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자, 기본 형태. 이 동그란 구에다가 입체색을 만들어서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어 구조도 한번 미리 봅시다. 레이어는 평면 이미지로 우리가 항상 스크린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 이미지를 볼 때는 이렇게 투명한 필름 위에 각각의 보여주고자 하는 구성 요소들을 배치시키거나 그리거나 해서 이렇게 겹쳐서 보이면은 마치 하나의 층으로 보인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모든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작업들이 배경을 먼저 투명 레이어 위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나무 레이어를 배치시키고 그 위에다가 움직이는 사람 레이어를 배치시키면 보이는 건 하나의 이미지지만 각각의 서로 방해받지 않는 층들을 놓고 언제든지 수정 또는 복제 또는 삭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레이어의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토샵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레이어에 각각의 필요한 구성 요소의 이미지들을 배치를 시킴으로써 서로 방해받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이미지 작업을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습에도 역시 이 레이어의 위치를 잘 생각하셔서 각각의 그림자가 놓여질 레이어 따로 만드시고 이 구가 들어갈 레이어 따로 만드시고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도록 저장을 하려면 앞서 살펴봤던 저장 방식 중에 포토샵 고유의 PSD 파일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이 구를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을 이렇게 매뉴얼적인 걸로 설명을 해놨는데 혹시 하다가 안 되면 이걸 멈춰놓고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이거 따라 하시면 되고요. 또는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설명을 따라 하셔도 되고 방법이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왼쪽에 완성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꼭 제가 이 열거해 놓은 순서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가면 되지 뭐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일주를 하든 그거는 사용자의 마음이죠. 자,
이것도 역시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왼쪽에 굴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툴을 익히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순서대로 그리시면 그게 또 여러분들의 방법이니까요. 너무 제가 지금 이렇게 열거해 놓은 이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연연해 가지고 몇 번에서 막 "이거 왜 안 돼?"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요거를 가이드하는 거는 처음 배우고 인제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막 당황스러워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 가지고 요 프로세스를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만의 프로세스로 완성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포토샵으로 오셔서요. 아까 제가 프리셋 그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 세팅을 해 놨어요. 가로 500, 세로 500, 해상도 72. 자, 그리고 항상 요 레이어 팔레트를 주목하세요. 자, 저 요 창 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닫겠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어에 지금 기본적으로 도화지 한 장에 백그라운드 층이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형 선택 툴. 자, 기본적으로 원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선택 그 툴을 누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한 레이어 지금 도화지를 선택했죠. 도화지 위에다가 뭔가 선택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서로 훼손되지 않고 그 작업을 하려면 레이어를 추가시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창을 일단 이렇게 열어놓을게요. 자, 레이어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자, 요거 플러스 마크 있는 거. 그리고 레이어 창이 안 보이면 윈도우로 가셔서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되고 또는 단축키 F7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투명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화면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투명한 층을 위에다가 깔아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 투명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원형 선택 툴을 누르셨죠? 자, 동그란 구의 기본이 되는 형태를 만들게요. 정원의 형태로 선택 영역을 만들려면 즉 일정한 지름의 그 너비를 가진 선택 영역을 만들려면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요.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원의 동그란 정도가 그 지름이 같게끔 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색을 채워야 돼요. 자, 그러면 색을 채울 때는 입체색을 채워야 되겠죠. 입체 형태로 보이려면. 자, 여기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 해당 툴에 대한 그 세부 옵션을 제어할 수 있는 항목들이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를 선택하면 그라디언트 유형을 여기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 서큘러 레인보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항목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완성된 자 PPT 화면을 다시 보시면은 자, 이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중심에서 퍼지죠, 이렇게. 라디얼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라디얼하면 구예요. 그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처럼 중심에서 퍼지는 라디얼 그라디언트. 반대로 리니어 하면은 선형으로 퍼지는 그라디언트. 자,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포토샵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레이어 1에 그 층을 만드셨죠? 그럼 여기다가 그라디언트의 방향은 여기 보세요. 그라디언트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색상군들이에요. 자,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자, 선형. 자, 이걸 선택하시고 이 선택 영역 안에 원하는 방향대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그런데 왜 이렇게 선택 영역이 분명하게 안 되고 뽀샤시하게 나올까요? 자, 바로 여기 지금 선택 영역 눌러보세요, 여러분. 페더 여기 30이 적용이 돼 있죠. 지난주에 배웠죠. 일각선을 부드럽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레이어 잘못됐네요. 이럴 때는 레이어를 삭제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도화지에다 바로 안 그렸기 때문에 도화지가 훼손이 안 되고 그 투명 레이어만 지우면 돼서 편하다는 걸 지금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을 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패더 값을 0으로 주셔야 돼요. 혹시 저처럼 된 친구들은 0, 엔터. 그리고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분명히 아까와는 뭐 별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채워주겠다. 그리고 일단 기본 디폴트 값, 초기 값의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원하는 선에 퍼지는 방향을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아까랑은 틀리게 외곽선이 분명하죠. 자, 그리고 마우스 클릭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즉 내가 원하는 색이 섞이는 정도가 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왔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 원하는 중심에 구에서 퍼지는 게 또 아니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레이어를 삭제해도 되지만, 자, 단축키를 이용해 봅시다.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그럼 이전 단계로 계속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선택 영역 막 깜빡거리는 부분까지 가고, 이번에는 중심에서 퍼지는 그라디언트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자, 중심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올챙이알도 아니고 입체적인 게 아닌 이유는, 중심은 빛이 이렇게 제일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밝아져야 되고 외곽 쪽으로 어두워져야 되는데 방향이 반대로 됐어. 그죠? 자, 이럴 때는 요 그라디언트 옵션 중에 리버스가 있어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거꾸로 하겠다. 자, 이걸 눌러주시고 다시 클릭 드래그. 그러면 방향이 제대로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왼쪽 상단에 빛이 내리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왼쪽 상단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하고 나머지를 어둡게 할게요. 자,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입체적인 구의 형태가 대략 나왔습니다. 자,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지려면은 자, 여기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림자의 기본 형태는 타원형 선택 도구를 만들고 그 안에 회색을 채우고 그리고 이 선택 영역을 만들 때는 외곽선이 분명하면 그림자답지 않겠죠? 그래서 약간 뽀샤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 배웠었던 페더 효과의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회색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레이어는 따로 만드는 게 좋고 여기 지금 보세요. 완성된 거. 자, 이거 한번 그림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포토샵으로 와서요. 자, 그림자가 들어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자, 각각의 레이어 이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요. 입력해서 레이어의 층의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 형태 타원 선택 툴 눌러주시고 아래쪽 떨어지는 위치 적당하게 해서 이 정도로 잡아볼까요? 자, 이때 패더 값을 0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자, 선택 해제하는 거는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돼요. 단축키. 이거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명령과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패더를 한 15 정도 줘볼게요. 15 먼저 입력하고 외곽선을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고요. 레이어의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림자 레이어인지. 그리고 자, 클릭하셔서 내가 칠하고자 하는 색깔 자, 회색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갖다 부읍시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페인트 버켓 툴 채워넣기 툴 내가 선택한 컬러로 어디에 선택 영역 안에 반드시 레이어의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림자 레이어 새롭게 만든 레이어 위에다가 선택 영역을 패더 값을 줘서 만들었고
이 안에 그림자의 색깔인 컬러를 이렇게 주시면 그림자처럼 연출이 됐죠? 다시 그림자 색깔이 너무 옅은 것 같아요. 자, 컨트롤 Z 이전 단계로 돌아가셔서 클릭, 조금 더 어두운 색깔, 오케이. 자, 드려봅시다. 아까보다는 조금 낮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선택 해제 배웠죠? 조금 전에 컨트롤 D 또는 셀렉트, 디셀렉트. 자, 그리고 구의 위치가 조금 너무 중앙인 것 같으니까 구 레이어 선택하고 구를 위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얘도 좀 사이즈가 큰 것 같네요.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자, 이동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보세요. 그러면 상하좌우 컨트롤 박스가 나타나고, 자, 이때 자, 원하는 꼭지점 컨트롤 포인트에다가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사이즈를 클릭 드래그해서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림자의 크기도 적당히 생각하시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조정하고, 적용하겠다 그러면 더블 클릭, 그리고 위치 이동. 위치 이동은 여기 이동 선택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해당 레이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눈 옆에 있는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 파일, 저장 위치 잡아주시고요. 하면은 이 파일에 있는 포토샵에서 편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PSD, 여기 9.psd로 탭의 이름이 생성이 됐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3주차 1차 시과제 제가 또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자, 입체적인 구 금방 실습했던 것들을 완성을 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자, 파일 이름은 JP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JPG로 저장하는 방법은요. 자, 파일, Save As, 그리고 여기에 JPEG 이걸로 세팅하고 저장하시면은, 자, 압축 방법을 뭘로 할래 나올 거예요. 저랑 지금 하는 작업들 고퀄리티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기본 값하고 오케이 해주시면은 JPG로 이제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